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원불교 교사 읽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불교 익산총부 건설 이후에서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태산 대종사님 열방까지의 역사를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이 2022년 7월 21일인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재밌게도 대종사님 당대 때도 그 시간에 따라서는 어떠한 그 역사들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목차를 제가 계속 목차 얘기를 하는데 교단 체제의 형성해가지고 원불교 교사에서 이제 그 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저께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꺼내서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원불교 교사를 우리가 정리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침 대종사님이 같이 생활했었던 익산총구에서 몇 년도 아침에부터 해서 아침에는 뭐 했고 한 시간 뒤에 뭐 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역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꺼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교단 체제 형성이라는 어떤 체제가 형성되는 면을 첫 번째가 교화기관지 발행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이게 초기 교단을 형성하는 그 체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초기 교서들의 발간이 되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대종사님께서 시대 구분을 했는데 제1대 36년인데 12년씩 잘라갖고 1회, 2회, 3회 그러면 36년이죠. 근데 특히 2회 12년 지난 뒤에 이제 13년부터 또 12년간이죠. 그 2회 중요 사건 중 하나가 교화기관지의 발행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그냥 묶어서 거기 있는 월말통신, 월보회보 또 그때 당대에 있던 사업보고서 기록들이죠. 뭘 했다. 사업보고서 보면 정말 할 얘기가 다 있어요. 사실 우리 원불교 교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기에 있는 보고죠. 우리가 모르면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창고고 알면은 엄청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폐품이라는 것도 폐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활용이 되면 그게 자원이 되듯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초기 교서까지 다 묶어서 우리가 교고총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가 묶어져 있어요, 책이. 그래서 그 교고총관 학이 우리 원불교라는 이 집단, 모임체죠. 인연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도 이 교사에서도 이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기관지 발행, 그 다음에 초기 교서 발행. 초기 교서들도 현행 우리 정전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역사가 있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종사님이 대각하는 것만큼 노고가 그 안에 있다. 그냥 대학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리를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요리법을 잘 알려주려면은 내 입장이 아니라 저쪽 입장에서 뭔가 알아듣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너무 또 너절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너무 그냥 잘하는 사람만 알게끔 또 복잡해요. 이게 법을 짠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계속 제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해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러한 교법에 대한, 우리 생생함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어야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이 시대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외국에 나면 번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이 시대적 언어, 시대적 감각에 따라서 어떻게 또 좁혀야 될 것이냐. 역사라는 건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교수 발행을 보고 이 생생한 이 교섭 편찬의 이 역동성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냐 이거예요. 말은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저신저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런 언어를 이제 만일 필요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하려면은 지금 언어적 감각을 가지고 또 번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거. 오늘 나가야 될 지금 원불교 전서 1084쪽에 있는 세 번째죠. 각 조단의 정비와 새 회규의 시행. 그러니까 교단 체제를 형성하는데 조단 지금 교화단 같은 거예요. 교화단. 그리고 회규는 지금으로 교헌, 헌규. 이것에 대한 시행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교사, 이게 1084쪽입니다. 자, 3. 각 조단의 정비와 새 회규의 시행. 단규로 알려진 단규. 그러니까 우리 단회 같은 걸 해도 이 당대는 단회를 할 때 그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법규. 쉽게 말하면 법규. 이게 당규죠, 당규. 단기로 알려진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규약이 발간된 것은 원기 16년 7월이었으나 이게 음력일 거예요. 음력 7월이었으나 그 원칙과 세칙 초안을 이게 당규의 원칙이 있고요. 당규의 세칙이 있어요. 원칙과 세칙. 이 초안을 대종사님께서 친감 완정하신 것은 그해 초였다. 그러니까 최근 7월에 원기 16년 1931년이죠. 16년에 7월에 발간이 됐지만 실제로 이 초안은 완성된 것은 그해 초에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게 2월에 대종사 친히 각급 조단에 착수하시어 이게 단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착수하시어 그동안 경우에 따라 남녀 합동으로 조직하였던 각급단을 이 전까지는 남녀가 통합해서 됐다는 거죠. 조단이. 다 남녀 구분으로 조직하였고 이때 그게 원기 16년에 남녀로 그러니까 단을 형성하는데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이렇게 구분해서 단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 수의단 중 실무 불가능한 3명의 대리를 확정하시는 동시에 여자 수의단 15단을 내정하시고 가불병 3종의 예비 수의단을 각 한 단씩 조직하시는 동시에 산업유경 2 창립단도 남녀를 구분하여 조직하셨다. 이게 현재 단 활동이나 단편성, 단 구조에 대한 그 정과의 변화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전에는 남녀 합단으로 했다가 남녀 이제 분리단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에도 농업부 창립단, 농업부 창립 기성연합단,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인재양성소 창립 기성연합단. 이 두 가지 편성으로 돼 있었어요. 편성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남녀 이렇게 같이 혼합단으로 돼 있었고, 지역도, 여기 과거 단을 보면, 지역도, 예를 들면 우리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단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이때 상당히 지역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단이 되기도 했다. 근데 이때 와서 이제 그 규약, 이게 단규도 정확하게 이제 짜여진 거죠. 단규.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거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통치 조당 규약, 요 책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같이 이 책, 요 책에 보면, 여기 보면, 초기 교서에 보면, 통치 조당 규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원칙 있고, 뒤에 또 세칙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책에. 이제 하여간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통치 조당 규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통치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언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통치라고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은 것이 있지만, 원래 치라는 치라는 한자 뜻, 그 의미는 막힌 곳을 이렇게 트는 것. 물 숫자에 이렇게 쓰잖아요. 물이 막힌 걸 이렇게 트는 게 주로 치예요. 지금의 이 의미를, 통치라는 의미는 지금 소통,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소통, 교감. 그래서 이게 치라는 게 뭔가 누군가 위에서 여러 명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리고 통치 조단 규약에서 나와 있는 이 단활동이 뭐냐 이거예요. 단활동. 지금은 단활동을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행정적 개념으로도 많이 이해를 해요. 특히 이제 교화단이라고 교화 조직 이런 개념으로도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조단이라는 걸 할 때는 이게 이게 전도와 포교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 아니었어요. 교화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지금 교화라는 말을 어떻게 써야 이해할 까 있어요. 지금은 교화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코르 전도, 이코르 포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대종경 같은 경우 읽을 때 교화자만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머릿속에.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딱 그냥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나 교화란 말은 꼭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교화는요, 교법,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도 포교적 성격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감흥을 받고 하지만 중심 사고는 포교나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화단을 이해할 때 이것이 포교나 전도 조직으로 지금 이렇게 너무 강화되면은 본래 뜻에 조금 위반된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 조직은 공구 조직이었어요. 이게 교법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교화 조직이죠. 이렇게 제가 뒤에다 교화 조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은 공부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단에 대한 또 논의를 여기서 이제, 참 많이 논의되지만, 이 대사님 처음에 이 조단을 했던 목적이 뭘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수의단이 등장해요. 수의단. 남자 수의단 중 또 여자 수의단 15단에서 이게 남자 수의단, 여자 수의단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구인제자 해서 단을 하는 그것을 남자 수의단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수의단이에요. 남녀로 구분해서 그 활동한 것을 구분해서 그게 남자 수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굳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때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남자 수의단, 여자 수의단. 지금 현재 불법령의 통치 조당 규약을 이제 해서 이렇게 시작될 때부터 남녀를 이제 분리해서 단을 조직할 때부터 이제 남자 수의단, 여자 수의단 되지
원래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단을 조직해서 저축조합하고 하는 것을 남자수의단이라고 하면 명칭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중요해요. 그때는 남녀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간혹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실무에 불능한 3명을 이렇게 대리했다고 나오죠. 이때 대리를 했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이산, 이순순,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전무 출신을 안 하신 거진 출신 게 제가 분들이세요. 구인선님들이 전부 다 출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뭐 어디 이제 이렇게 있고 총구에 안 계시니까 젊은 사람으로 대리를 시켜 대리. 그게 이제 이산의 대리로 송도성 주사님이죠. 우리가 주사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육산으로 전음광, 해산 전음광. 그다음에 칠산으로 의산 조갑종. 이렇게 대리를 시켜요. 대리. 이때 여기 대리 세 분 나오죠. 여기 3명의 대리를 확정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3분들이 이 당대 10대들입니다. 10대. 저희가 소태산 대종사가 활동을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이렇게 올려. 사실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분들이 법포를 받을 때도 20대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법포 받거든요. 20대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면 뭐 더 가도 30대 아닐까 20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대 수의단 대리를 하고 법포는 이제 상당히 일찍 주셨죠.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은 법인은 되게 안 올리세요. 법인은 짜. 근데 법포는 주셨다.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법포가 거의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법인은 대종사님에 비하면 더 좀 훨씬 높게 받고 법포는 대종사님의 그 주시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늦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여기서 수의단이 나오죠. 수의단. 근데 이때의 수의단은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걸 읽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수의단들 있죠? 이 시대에 느끼는 수의단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당대 때 수의단이랑. 그렇고, 이게 수의단들이,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수의단 자격이 있어요. 여기 통치 조당자 이런 거 읽어보면 책이 이거 읽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정수의단의 자격이 나와 여기에 8조에 나오는데 제 8조 정수의단의 자격은 교리에 대한 이해나 사업에 대한 공훈이나 시비에 대한 언론이나 신망 실행이나 그 외에 어떠한 상식으로든지 단원의 제일 우월한 자로 조직함. 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때 당대 수의단은 거의 그렇게 권한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명예직 같은 명예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명예직에 가까울 정도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신망이 있죠. 나왔죠. 신망을 받으신 분이 다른 또 권한을 거의 다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수의단원이라고 해갖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수의단은 상당히 이렇게 말 그대로 교단의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교단의 얼이니까 또 실질적인 뭐 행정이나 권한에 거의 또 요즘으로 하면 겸직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여간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때. 근데 여기서 내가 왜 단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단회는 공부 조직이었다는 것은 일단은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나중에 이 통치 조당 규약을 읽어보면 나오는 건데 보통 단회가 3순 예외, 지금 일주일 예외죠. 그때는 10일, 한 달에 3번 법회를 보는 경우, 지금 말하는 법회를 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주인 그 16일에 단회를 한 거예요. 뭐 지금 입장으로 보면 법회를 단법회로 본 거예요. 지금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공부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단규 강습, 당규를 모르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당규 강습,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농업부 창립단, 인재양속 창립단, 연합단의 취지. 우리가 왜 이러한 연합단을 하는지 이렇게 여러 단들이 합해서 이렇게 우리는 인재양성소 창립 기성연합단이다. 뭐 이런 뭡니까? 목적의식을 같이 갖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취지 설명을 했고, 당금 수업을 했던 거예요. 당금. 예, 당금을 수업에, 지금 우리는 이제 단 활동비로 썼는데, 이 얘기가 나오죠. 이게, 전에 읽었어요. 1075쪽인가? 5쪽에 여기 나와요. 1075쪽에 보면, 서울단원들은 절용절식 운동, 이게 덜 먹고 덜 쓰고 해서 그 돈을 모으는 거죠. 영광단원들은 공동 장농 갖고 그 벼농사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면을 아니요 누에 말고 목화솜 그것도 하고, 익산에서는 공동 양잠, 아까 누에꽃이죠. 양잠. 또 이제 그 근로 작업 뭐 이런 걸 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산판 같은 거 해갖고 또 돈을 모으고, 이런 것을 거의 지금 노동이 다 들어가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때 이제 단원 성적 조사를 해갖고 일기 점검 같은 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의견안 제출. 그래서 단에서 나오는 의견안을 가지고 교단의 어떤 뭡니까? 문화를 형성해 갔던 거예요. 이때가 단에서 했던 거예요. 대부분 이게 단활동이 하나는 목적 사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경부고 인재양성이죠. 유경부하고 산업부, 농업부가 나중에 산업부로 바뀝니다. 이것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 사업에 이렇게 뭡니까? 합력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이게 공부 조직이었던 거예요. 일기점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공부심을 진작시키는 그런 것이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하니까 이 내용을 낭독하고 암송하고 또 단규를 설명하고 이 단규에 대한 문답하고 또 이것을 스스로 강연하고 이런 과정들 쭉 밟아요. 이 단대. 그래서 이 단 활동의 어떤 우리가 원천에 대해서는 이 지점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변천된 거죠. 조금씩에. 지금은 지금에 대로 역할을 하지만 처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이제 남자 수의단, 여자 수의단 되니까 대종사님께서 여자 단원이죠. 여자 단원들을 여자 회상이다.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거 해석이 필요한 말이죠. 그럼 회상을 따로 원불교 회상에 남자 원불교, 여자 원불교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찌 보면 왜 남녀 조단을 따로 하셨을까? 이 시대적 환경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남녀 권리 동일 이 의미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 전통이 지금 현재 수의단을 할 때 남자 수의단, 여자 수의단을 따로 하는 근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녀 권리 동일 차원에서 한 거예요. 이게 남녀 권리 동일 차원에서
이 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남녀 구분해서 안 하죠. 단편성이. 대부분 교당도 따로 하는 데도 있고 섞여 있는 데도 있고, 근데 교무들은 이제 남녀 구분해서 안 합니다. 전무 출신들은 다 합당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령이랑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남녀가 구분됐던 게 나중에 이제 그 백백교 사건이 벌어져요. 일제가 남녀 문제로 막 이렇게 탄압을 합니다. 뭔가 조금만 뭐 비리가 있는가 이렇게 봐갖고 있으면 그 막 확장해서 탄압을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제 강압 그런 거에 의해서 남녀라는 그 관계가 더 이렇게 구분된다는 게 더 경직된 구분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그런 아픔도 있었다. 그래서 이 조단이 이렇게 정비되고 조직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불법용계 통치 조단규약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 이게 교단 체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만 해도 교화단이라는 말 등장 안 하죠. 우리가 교화단이라는 명칭을 단이지 교화단이라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느 시대 때부터 우리가 교화단이란 거 뭐예요? 단은 교화라는 것으로 성격 구분하는 거잖아요. 성격 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요. 처음부터 교화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다 단이라고만 나오지 교화단이라고 안 나오죠. 단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간다. 근데 처음 이제 이런 굉장히 규정된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 중요한 겁니다. 한편 그해 이게 원기 16년이죠. 3월 26일에는 대종사 2차 법의 승급자를 발표하시죠. 그러니까 1차가 원기 13년에 하시고 3년 뒤에 법의 사정을 또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대부분 대종사님께서 법의 사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알지를 못해, 교도님들. 이거 안 읽어보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교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대종사님 열반하시기까지 법의 사정을 못 하십니다. 시대 상황도 있을 거예요. 시대 상황이 이런 하기가, 또는 대종사님이 적격자가 없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법의 사정 봅시다. 예비 법마 상정급의 송도성, 김기천, 전음광, 송규, 이동진화, 이공주, 송벽조 등 7인이었고, 정산용사님 송규, 정산 송규가 이때 등급이 뭐예요? 예비 법마 상정부라고 했지만 지금은 예비 상정급이죠. 2단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총집을 망라해서 정식 특신부의 문정규 등 54인, 예비 특신부가 양하운 등 48인. 대종사님 사모님 님이 예비 특신급이네. 대통령 사모님이 뭐 어디 가면은 다 잘 해주고 그러는데, 대종사님 사모님은 대종사님 되게 박하셔. 이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자, 이런 법의사정, 이게 처음에 원기 13년도에 한 번 했고, 이때 당대로 하면 시창 13년, 그리고 시창 16년에 했고, 대종사님은 법의사정 못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새 회규가 등장하는데, 이거 새 회규 제정에 앞서 이미 입법된 주요 법규는, 자, 입법된 주요 법규예요. 입법 봅시다. 원기 12년 2월에 신분검사법. 신분검사 해보셨나요? 신분검사 이 책, 불법연계 통치조당규약의 맨 뒤에 보면 나와요. 하여간 신분검사법이 있습니다. 신분검사한다니까 뭐 신분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들이 당연등급과 부당등급이 내 몸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신분이라는 말이 꼭 그런 의미로 쓰이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심신작용이 당연 등급은 얼마나 했고 부당 등급은 얼마나 했는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 해서 신분 검사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 14년에 4월에 음부모 시자녀법, 음부모 시자녀라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것도 부모운을 이렇게 활용한 것도 되고 이게 타자녀 교육이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 교법 중에서 이게 낳고 직접 이렇게 내가 낳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후배를 좀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면은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은부모를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자녀 입장에는 나중에 이분이 노쇠하면은 이제 이분을 잘 이렇게 부모 도리로 잘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은부모 시자녀법이 시행됩니다. 이게 저희 때만 해도 요 제도가 좀씩 있었죠. 지금 어쩐지 지금 이거 어찌 보면 장학제도 중 하나예요. 이것도. 그다음에 시장 16년 3월에 임원 등급 및 용금제도 이때도 용금제도가 이제 있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18년에 정남정녀에 관한 종법사 명령 이게 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남정녀 기념 그 4대 유공인법에 정남정녀 기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행 우리 정남정녀에 대한 그게 그 대제에서 없다. 대제 고충문 중에 뭐라도 들어가야 된다. 대임사님께서 사당 이렇게 정남정녀 사당에 나도 못 들어간다. 그 있죠. 당신 결혼하셨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인데 하여간 대임사님께서 이런 걸 보면 정남정녀에 대한 그 굉장히 뭡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좀 지금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 간일기법이 등장해요. 간일기법. 간이라는 거 뭐예요?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하는 거죠. 간소하고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기법에 4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정식 일기법, 간일기법, 그 다음에 유무념대조, 태조사.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선택해서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간일기법을 정식으로 시행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기 같은 거 할 때 원칙은 이때 같이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더 해보고 싶고 이렇게 가게끔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잘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내용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특히 신분검사법은 당연등급 각 조항과 나오죠. 부당등급 각 조항을 자기가 검사하여 선악의 근성과 죄보구 요소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스스로 비판하며 해시, 이게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은혜를 얼마나 베풀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 차용, 자기 실제로 이제 얼마나 빚을 지고 사는가 아니면 이런 수지 대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자기가 점검하며 복록과 부채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여 기질 변화와 복록 조출을 스스로 촉진하고 회상의 인재 선택에도 도움을 얻기 위한 법으로 연중 1차씩 행하게 하시었고, 그래서 저희를 또 연중 말에 이 신분검사를 해요. 그리고 은부모 시자녀법은 교도 간 특별한 은의로 공부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모, 은모녀, 은부자, 은모녀.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크로스는 안 됩니다. 맺는 것인 바 이 법의 시행으로 이 무렵 원기 14년에서 15년에 대종사를 비롯한 회상 원로 요인들과 후진 청년들 사이에 은부자, 은모녀의 결의가 상당히 많았다. 이게 초기 간행문이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보면은 이 결의식을 했던 기록들이 쭉 나와요. 자, 그것도 하나 나옵니다. 자, 이제 또, 이런 법령들이 실행됐다는 것이죠. 앞절,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창립총회, 이게 원기 9년 4월이죠. 에서 채택된 회규, 처음에 회규를 이 책에 보면 불법연구의 그 규약이 나와요. 규약. 불법연구의 규약이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는데, 그 규약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한 거죠. 이 회교가 시대의 추이와 교세의 발전에 따라 그 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러니까 원기 9년부터 이 새 회교가 만들어진 원기 19년까지 만 10년간을 사용했던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헌규 같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원기 18년부터 대종사께서 송규, 정산종사이죠. 송규에게 명하여 회교 개정 작업을 진행케 하시더니 드디어 19년 원기 19년 1934년 3월 총대회의 찬성을 얻어 그동안 시행해온 그 기존 이전까지 총재회장 총재라고 하고 회장이라고 하고 해서 7부제로 된 회규를 대폭 개정하여 뭐라고요? 종법사 회장 아래 2원 10부제를 골자로 하는 총 9장 29조의 원칙과 총 12장 75조의 세칙으로 된 새 회규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새 회상의 교단의 새 체제를 형성하게 된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2원 10부제로 만들어진 이 회규가 지금 교단 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봅시다. 앞에 처음에 불법연계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정도 썼죠. 그리고 이 법규가 한 18년간 쓰여집니다. 또 대우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또 회규를 또 한 번 더 개정을 해요. 그 시대가 아주 힘들었던 시대거든요. 군국주의 제국주의 뭡니까 전쟁, 막 일본이 중국 침략하고 이제 막 그런 문제가 아주 한반도가 이제 전시태세 뭡니까 전쟁 뭡니까 동원 그다음에 후방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이때는 이렇게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이런 용어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읽을 때 처음에는 대종사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총재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총재님. 그러다가 이때부터 원기 19년부터 종법사라고 불리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익산총부라고 부르지만 처음에는 익산본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익산총부로 한 원기 한 16년 정도 때부터 부르기 익산 기록이 나와요. 익산총부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본부라고 했다가 총부, 본부가 더 커요. 총부가 더 커요. 그게 그거 같은데. 그래도 총부라는 뭔가 좀 더 또 포괄성이 있다고 본 용어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뒤에 또 읽어봅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재라고 칭해오던 회상의 최고 직위를 종법사라 하게 되었고, 이제 종법사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아래 회장과 2원 10부를 두어 회무를 분장하되 교정원에 이 2원 10부라는 게 교정원과 그 다음에 뭘 두었냐면 서정원을 둔 거예요. 교정원, 서정원. 지금은 교정원만 있죠. 근데 이 당대 때 교정원, 서정원을 구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정원에 교무부, 연구부, 통신부, 감사부, 사부를 두어 공부계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이게 이 네 개는 공부계로 구분한 거예요. 서정원에는 서무, 상조, 산업, 공익, 유경, 공급, 육부를 두어 사업계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는 7부였죠, 7부. 뒤에는 10부죠. 부서가 10개. 뭐가 늘어났어요? 잘 계산해봐요, 앞에.
이런 걸 읽을 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늘었냐면 공익부, 인재양성부, 그러니까 공익부, 그다음에 통신부도 늘고, 앞에가 뭐가 있더라. 하여간 한번 찾아서 빠진 3개가 더 늘은 거예요. 는 거. 늘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서들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합시다. 시간 있을 때. 난 아직도 이 서무부를 잘 이해를 못해. 서무부가 지금 우리 개념하고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 서무부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다가 빠지면 다 서무부 거야. 이때 뭐 이렇게 부서들 이렇게 분담하다가 좀 애매하면 다 서무부야. 그래서 성격 구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어떻든 그리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이런 것 좀 읽어보셔야 돼요. 총대회라는 것이 지금은 총회예요. 총회. 지금은 중앙교육회 정도 되나요? 지금 현행 우리 개념으로 보면 중앙교육회가 총대회 성격이 좀 그래 더 가깝죠. 총대회라고 하고 줄여서 총회라고도 합니다. 이게 대개 지금으로 하면 대학교육절이죠. 공동생일 기념일인 그때 같이 이걸 왜냐하면 그때 다 모이잖아요. 얼마나 모이니까. 이게 대의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니라 그 대표들이 와서 뭔가를 안건들을 통과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중앙교회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 회원은 통상회원과 특별회원 2종으로 하되 통상회원은 우리같이 이렇게 계속 다니는 거. 특별회원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냥 회원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제가 이것도 잘 확실히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통상회원은 지금 우리 이렇게 교도죠. 그리고 여기에 나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신도제도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신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는 신도를 영역을 넓혀야 될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향후에는 나 원불교 신도야. 원불교에 굉장히 호의성을 갖고 있어. 이게 여기서 말하면 통상회원보다 더 가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도라는 제도를 두었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통상회원이나 특별회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전사님 당대 때 그 의무금이 있어요. 의연금이라고 하는데 1년이면 얼마씩 딱딱 내야 돼요. 그거 못 내면 제적. 어우 세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제적 이렇게 신도로 가라 그 소린가?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는 매달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그때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이때는 딱 그 얼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는 것은 쉽게 말하면 특별원금 같은 거죠. 계속 더 지금하고 좀 성격 구분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신도 제도도 시대에 따라서는 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지방에는 지부와 출장소가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지부 출장소 개념이. 두고 중앙에는 입법위원회. 입법위원회가 참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뭔 뜻인가. 입법위원회를 두어 규약의 실행 장려와 감시 독려를 하게 하였다. 지금의 감찰원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감사부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좀 물어봐도 확고하게 제가 설명을 못하네요.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설명을 못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모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또 물어보세요. 서로 물어봐갖고 알아야죠. 근데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제도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했던 거죠. 이때 종법사의 대종사, 대종사님이 이때 종법사가 되시고 회장의 조성광이 유임되고 2대 그 회장이죠. 교도회장. 초대 교정원장의 정산용사인 송규가 초대입니다. 초대 서정원장의 이재철이 선임되었으며
정산 용사님께서 이 이원 10부제를 이렇게 구상을 해서 만들고 교정원장에 대시는 거예요. 아, 이게 보기에 따라서 만드시고 대시고 지금 말하면 겸직했다고 막 공격받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요. 이게 이런 걸 보고 지금도 겸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참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겸직해야 된다. 겸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다. 지금 사람이 많은데 무슨 겸직이냐. 그건 독점이다. 논의를 해봐야 돼. 이때 이랬으니까 계속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이걸 읽어야 될 것인지 이때는 인원이 적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웬만하면 나눠서 하는 게 옳다라고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겸직을 허용해야 될지 논의사항입니다. 답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우리가 가장 좋은 균형점을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기 22년에 3대 회장의 이용광, 2대 교정원장의 송도성. 송도성 누구예요? 정산 용사님? 아우. 이런 거 보면 오, 형제간에 다 했네? 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시대에 이 두 분만큼 이렇게 사심이 없는 분도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두 분은 가족 관계로 보면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이걸 제가 이런 걸 읽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걸 읽냐. 근데 이러한 정서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정도 이렇게 강약의 정도 차이겠지 이 흐름으로 쭉 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신도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부 출장소는 지금도 옛날에 출장소라고 했죠. 근데 출장소가 요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을 할 때 6급지로 편입시킨 거죠. 그래도 어차피 6급지라는 말에는 이 출장소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서의 구분, 그래서 부서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언제 기회 있을 때 쭉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은데, 그냥 있다. 그리고 세계가 늘었다. 세계가 뭐가 늘었을까? 한번 찾아보시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교단의 그 체제가 형성되는데 이 조단이라는 한 큰 역할, 또 법의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 회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법령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법령도 있고, 지금은 중지된 법령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의 안목으로 살펴봐야 된다. 부모 시자녀법은 지금도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논의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어떻게 또 계승할 것인가? 논의해 봐야 된다. 그리고 살릴 것을 잘 살려가야 된다. 자, 이 정도 해서 오늘 조단, 또 회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